해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가 있어요. 터닝 포인트, 즉 진짜 내 인생을 한번 바꿀 때 그 바꾸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 주로 많이 있냐면은 인생 터닝 포인트에 가장 물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결정적인 게 결혼할 때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자, 두 번째는 뭐 할 때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이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할 때예요. 외상 트라우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이혼할 때예요. 이때 또 인생이 완전 바뀌어요.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사별할 때도 그렇고, 근데 재혼할 때는 완전히 안 바뀌어요. 재혼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갑니까? 결혼했을 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은 인생 터닝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심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재혼하면 인생이 내가 바뀌는 줄 알아요. 안 바뀌어요. 재혼은 인생이 터닝이 안 됩니다. 이 인생 터닝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좀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잘 살아오다가 쫄딱 망하거나 요게 또 터닝 포인트거든요. 쫄딱 망했다가 잘 살아가는 요것도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 뒤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잘못을 논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이 결혼에 관련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고 이혼에 관련된 터닝 포인트, 사별에 관련되는 게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혼과 사별은 뭡니까? 이혼과 사별은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지는, 여기는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긴 대상이 생기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함께 가는 대상이 없이 살아오다가 어느 날 함께 가는 대상을 만드는 때, 그때가 내 인생을 바꿀 때예요. 그때가. 이건 한 번은 이게 옵니다. 안 오면 말고. 자, 그런데 이혼할 때하고 사별할 때는 뭐가 있냐면 대상이 뭡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즉, 없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없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잘 살아왔던, 잘 살아오지 못했던 간에 힘들게 살아왔던 이혼을 하고 사별을 하게 되면은 함께 하던 사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지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 터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혼할 때, 사별할 때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터닝 포인트거든요. 내가 미혼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고 뭐 했고 했던 것들, 그거를 함께 가는 사람, 이 함께 가는 사람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요때도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결혼과 이혼 중간에 뭐가 껴있냐 이러면은 인생이 요 외상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 이때는 뭐가 있어요? 대상이 존재하고 있죠.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웃기는 게 뭐예요? 대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때예요? 대상이 있는데 내 게 아니야. 그거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겠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루도 못 가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게 외상 트라우마예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뭐를 터닝 포인트로 하느냐? 여기는 대상에 의해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대상에 의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의 터닝 포인트냐 그러면은 이 대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존재하지 않는 대상.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러면 살아온 날도 그 사람 만나고 살아온 날도 다 나에게는 트라우마고 이혼하기 전까지 살아가도 나한테는 이놈이랑 살아도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야? 트라우마. 어차피 내일도 트라우마고 모레도 트라우마고 희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은. 그럼 여러분 어떻게 견딜 것 같아요? 죽겠는 거야. 살아온 날도 다 상처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다 상처인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상 트라우마거든요. 특히 외도의 외상 트라우마는 너무가 대상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대상.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드냐면 터닝 포인트가 어떤 터닝 포인트냐면
내가 결혼 생활을 쭉 해오다가 한 번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온 거예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외도의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하냐면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다시 새로운 행복으로 전환하는, 함께 행복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기로에 놓여있는, 이 인생 터닝할 수 있는 중간 점검하는, 이제 터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원래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혼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기로에 놓여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외상 트라우마는. 안 그러면 참으면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사별하는 그날까지 참으면 살아야 돼요. 그래도 감당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결혼을 하다 우리가 행복하게 왔던 이때로 가려면은, 자, 처음에 못 모르고 또는 내가 알긴 알았지만 혼자 싱글로 있다가 결혼을 할 때의 심리와 그때 당시에 행복을 꿈꾸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결혼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하고 경험치가 달라요. 그런데 내한테는 뭐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외상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게 다 상처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회복을 해놔야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내가 다시 결혼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일단 기본이 뭐예요? 회복을 해야 돼요. 뭔지 회복을 해놔야 돼요. 상처가 아니라 행복한 감정으로 회복을 해놔야 됩니다. 자, 좋다. 이거 싫어. 저 새끼 워낙 싫어가지고 싫어. 그러면 이제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이혼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하고 난 다음에 행복해야 되는데 왜냐? 여기가 다 상처네? 그러면 근본이 뭐예요? 인간관계 근본.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무조건 다 상처잖아. 내 기억에 지금 그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지금 드라마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걸 가지고 이혼하면 뭐가 돼요? 끝남겨. 앞으로 살아가 이혼 이제 없어. 대상도 없어. 지금부터 만나는 대상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만 만나요. 그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나야 편해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이 트라우마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상처되는 것만 해요. 그래야 뭐를 해요? 편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땐 쟤 미친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사람 그거 안 하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가정 있는 유부남이 만나야 내가 편해져요. 그 집이 깨지는 건 안 중요해요. 근데 그걸 만나면 만날수록 내 상처는 점점 더 커져요. 그래야 편해져요. 자기가. 이게 무섭다라. 그래서 관계 중독이, 관심 중독이 그래서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최소한 그런 인생은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상처받는 걸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원래 내 행복했던 가정에 관련되는 이걸로 회복을 해놓고 이혼을 하게 되면 상처가 뭔지, 나의 행복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뭔지, 상처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내 심리 상태가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합시다고 하는 이유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라니까.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혼을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노가 생기고 양가 감정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돌아가도 고통이요. 이혼을 해도 고통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고 거기서 반 미쳐 죽는 게 그게 외상 트라우마잖아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팔랑귀가 되니까 조금만 좋은 정보면 그냥 거의 팔랑귀거든. 왜? 그만큼 엄청나게 큰 상처다 보니까 그만한 상처가 들어와야 내가 편안해져요. 근데 그만한 상처가 들어오려면 남들한테 이용당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고 사니 바보야. 이혼해. 일로 와봐. 나처럼 살아. 그러면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남들이랑 막 하오 막 그러니까 와 그날 바로 이혼해요.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외상 트라우마가 2배로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 것 같은 거야. 결정을 해놓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생기느냐. 내가 하나도 회복을 안 해놨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면
일단은 뭐를 기본으로 깔고 갑니까? 최악을 기본으로 깔고 가요, 내가. 그래서 내 아이들도 다 최악으로 가요. 왜?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야 내가 편해져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살게 합니까? 절대 못하게 해요. 뭘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아이들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해져요. 외상 트라우마에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외상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못 살게 돼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왜? 엄마가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줬죠. 아들, 딸들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빨리 엄마 남자친구, 지금 관계 중독이니까. 외상 트라우마급에 맞먹는 관계 중독을 어디서 넘겨야 돼요? 남자에게로 넘겨놔야 돼. 그래야 내가 영향을 안 받아요. 제가 지난번에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려고요. 그랬더니 막 웃었어요. 왜 웃어요? 내 일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들 일이에요. 이게 지금 외상 트라우마는 외상 트라우마에 맞먹는 그런 상처를 받을 때 편안해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이혼할래요? 그 외상 트라우마를 끌어안고 그냥 이혼할래요? 아니면 회복할래요? 안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터닝 포인트의 기회를 갖고 있어요. 어떤 기회를 갖냐면 어차피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이 안 들면 그렇게 다 무너뜨리면 살면 돼요. 괜찮아요. 뭐 누가 뭐라 안 해요. 어차피 사회 다 그러고 사니까. 근데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되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을래? 아니면 이혼하고 행복하게 살을래? 그러면 일단은 회복을 전제로 깔고 그럼 일로 가도 행복하고 일로 가도 행복한데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타인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결정되고 아이에 의해서 결정되고 돈 때문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리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돈돈거리고 살았어요? 결혼할 때, 그리고 중간에 살면서 돈 없고 뭐 할 때도 그때는 왜 돈돈거리지 않고 아이들 진짜 콩나물 하나까지도 아껴가면서 그러면서 아이들 어떻게 양육하면서 살아왔어요? 돈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언제부터 돈돈거렸다고 뭐 언제부터 아이들 진짜 위했다고 애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이혼 못한대. 그게 아니에요.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본인들이. 이래도 불행하고 저래도 불행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자.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내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대상 만들어 이혼 사별 이건 나이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서 대상이 없어진 거야. 이때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결혼하고 이혼의 요 중간에서 결혼 생활하면서 외상 트라우마가 만들어질 때 이게 엄청난 중간 점검에 왜? 기회를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이혼과 사별은 이미 기회를 잃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기회가 사라졌다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이혼에 관련된 이 중간에서 이거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외대 외상 트라우마 있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 100명이 진짜 치료를 해서 일로 가든 행복하게 가겠다 그러면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외상 트라우마를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거는 한 명도 안 돼요. 지금 할 때는 저 이혼하고 난 다음에 분명 치료할 그런 사람 치고 지금까지 여기 치료하러 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이혼하고 뭐니 이건 아니었던 내가 알던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그제서야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나도 제대로 자라봐야지. 그렇게 해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 오는 분 계세요. 사별하고 난 다음에 오는 분 있어요. 그제서야. 그런 사람이 불과 100명에 한 명도 채 안 돼요. 나머지 999명은 볼 때는 그래 내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내가 치료하러 가야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안 와요. 왜? 이혼하면 편해지거든요. 일단. 외상 트라우마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상 트라우마가 있는데 아프지 않고 편안해지고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더 위험한 거 왜 그래? 외상 트라우마가 2배 커질 때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지금 나한테는 비록 굉장히 큰 고통스럽지만 중간에 내가 드디어 인생 터닝 포인트에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터닝 포인트냐? 이혼할래 안 할래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 거냐 불행하게 살 거냐에 관련되는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기회.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